안녕하세요. 이재일입니다. 엑셀 통계함수 세 번째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는 자료가 입력되어 있는 모든 셀의 개수를 구할 수 있는 카운터 함수에 관련된 설명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원래 카운트 함수와 제가 비교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하다가 보니까 그 부분을 잊어먹고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번째 강좌에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숫자 개수를 세는 카운트 함수와 그 다음에 숫자와 문자의 형태를 다 셀 수 있는 자료가 입력되어 있는 모든 셀의 개수를 셀 수 있는 카운터 함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카운트는 숫자, 카운터는 숫자, 문자를 다 셀 수 있는, 즉 다시 말하면 셀에 어떤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으면 그 입력된 모든 셀의 개수를 다 셀 수 있는 그런 함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작을 한번 해보면 COUNTA, A라고 꼭 뒤에 붙여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시고 가로 닫고 엔터를 쳐주시게 되면 이렇게 값이 나오는 부분이 되겠고요. 두 번째 COUNTA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 범위를 잡아주시면 지난번 카운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이 논리값을 계산할 수 없어서 2라고 카운트가 됐지만 지금은 3이라고 나오는 즉 숫자, 문자 그 다음에 다 계산하고 논리값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계산하기 때문에 모든 값이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DA 한 다음에 마찬가지 범위를 잡아주시고 엔터 치면 이것은 숫자, 문자 그대로 구현이 돼서 2라고 나오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카운터 쓰시고 갈아 닦고 범위 다 잡아준 다음에 엔터를 치게 되면 이렇게 구현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오류 값도 같이 이렇게 계산이 될 수 있는 그런 함수가 카운트 함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여러분 미디안 값이 되겠는데요. 자, 미디안 값은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여기다 써드린 것처럼 인수로 주어진 숫자 중에 중간에 해당하는 값을 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특징적인 것은 숫자 집합의 개수가 짝수일 때는 반드시 이 중간에 있는 앞뒤수를 나눠서 더해서 평균값을 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는 쓰시고 미디안 값이라고 그런 다음에 가로 열고 범위를 잡아주게 되면 중간값, 가장 가운데 있는 값 3을 축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5개 중에 가장 중간값은 이 부분이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마찬가지 미디안 값하고 가른 다음에 미디안 값하고 가른 다음에 범위 잡아주시고 엔터 쳐주시면 이렇게 2가 축출이 되는 부분이 되는데 짝수일 때 이 부분이 나오겠죠. 자, 이럴 때는 14와 16을 더해서 그 값을 평균으로 나눈 값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값을 가로 여시고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시게 되면 가로 닫고 엔터 쳐주게 되면 이렇게 15라는 값이 실제로는 15라는 값이 없지만 14와 16을 더해서 나눈 값이 15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자, 미디안 값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범위를 잡아주신 다음에 가로 닫고 엔터를 치게 되면 이게 중앙값 7값 그 다음에 2값 13값 그 다음에 14와 15의 중간에 있는 15값이 이렇게 축출이 되는 그런 함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통계 함수 중에 중간에 위치한 값을 찾아낼 수 있는 미디안 함수에 관련된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average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문자도 포함해서 평균을 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계함수 첫 번째 강좌에 첫 번째로 설명드린 게 average 값인데 average는 숫자의 평균을 나타내는 건데 그 숫자가 아니라 문자까지도 포함을 해서 평균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문자를 뭐로 인식한다? 0으로 인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문자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 문자를 0으로 취급해서 평균을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시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는 쓰시고 averagea라고 써주신 다음에 범위를 잡아주시면 이 false 값 자체를 0으로 인식을 해서 3과 6을 더해서 계산하면 결과적으로 9의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3.0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현하는데 이 값이 보통 9를 나눠서 이렇게 값을 하는데 여기에 숫자 값이 2개가 있고 문자 값이 1이 있다고 해서 9 나누기 2가 되는 것이 아니라 9 나누기 3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0으로 구현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인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는 쓰시고 averagea 가로 열고 범위를 잡아주시고 가로 닫고 엔터를 쳐주시게 되면 이렇게 26.7이라고 나오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30과 50을 더하면 얼마가 돼요? 80이 되고 나누기 2하면 얼마가 납니까? 40이라고 계산을 하시겠지만 실제로는 이 2라는 수치값 n번을 3으로 인식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값을 0으로 쳤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average
그런 다음에 A 쓰시고 마찬가지 범위를 잡아주고 가로 닫고 엔터 쳐주시면 이렇게 구현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시면 문자가 아닌 공백일 때는 이걸 뭐로 친다? 그냥 값을 아무렇게 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여러분들이 구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자만 0으로 치고 나머지는 계산하지 않고 그냥 바로 n번으로 계산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는 마찬가지 a, v, e, r, a, g, e, a 가로 열고 자 이것은 논리값이 들어와 있는 부분인데요. 자 엔터를 쳐버리게 되면 이제 이렇게 구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7이 나와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수루값은 1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 수루값은 1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수루값, 페일값은 0으로 나오는 거지만 수루값은 1로 구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잘 기억을 해주시고 값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여러분 순위를 구할 수 있는 랭크 함수가 되겠죠.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되는 부분인데요. 지정된 범위 안에서 인수의 순위를 구하는 것이 랭크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랭크 함수의 이 범위 형태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이 옵션에 인수, 범위, 논리값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옵션 부분에서 이 논리값 부분 형태에서 여러분 그 값을 0이나 또는 생략을 하게 되면은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되고 0 이외의 값을 사용하게 되면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저희가 그 등수는 내림차순을 기준으로 해서 작업을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생략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총점을 기준으로 해서 순위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쓰시고요. 자, 일단 rank 가로 여시고요. 저희가 이 전체 데이터 범위 내에서 누구의 순위를 구하느냐면 여기에 있는 그 F의 4번지에 있는 어떤 데이터 값이 이 전체 범위에서 몇 위를 차지하고 있느냐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인수의 첫 번째 값은 F의 몇 번이요?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F의 4번이 어느 범위에서 이 전체 범위 내에서 몇 등을 구할 수 있느냐 물어봤기 때문에 범위는 반드시 F4에서부터 F8번까지 즉 자기 자신까지 다 포함을 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콤마 그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 0을 쓰거나 또는 0을 쓰면 내림차순 또는 생략을 해도 내림차순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저는 0을 쓰겠습니다. 엔터를 치고 그다음에 가로 닫고 엔터를 치게 되면 얘는 이 전체 값 중에 이 전체 범위 중에 몇 위다 2등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ank 가로 열고 자 구해야 될 값이 f의 몇 번째 230이라고 보시지 마시고 이 f의 5번 즉 f의 5번 값이 어느 범위에서 이 지정 범위 어디 f의 4에서부터 f의 몇 번지까지요? 8번지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범위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콤마 0 이렇게 엔터 치고요. 그 다음에 얘는 3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김은정이라는 학생이 여기서 총점 F의 6번째 범위값에 있는 이 값이 몇 D를 차지하고 있는지 구하려면 rank 가로 열고 그 다음에 F의 몇 번째야? 6번지 그 다음에 콤마 범위는 똑같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전체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이 범위를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콤마 0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마찬가지 나머지도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구해보셔서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시고 범위는 그래서 콤마 0을 써주시고 엔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rank 가로 여시고요. 그 다음에 F의 8번지 그 다음에 콤마 써주시고 그 다음에 범위를 잡아주신 다음에 콤마 내림차순을 나타내고 0을 쓰고 엔터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수가 다 나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화면에 이 수식 입력줄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키보드로 한 번씩 내려보시면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떤 것은 변하지가 않나요? 범위는 변하지 않고 뭐만 계속 바꾸고 있다. 인수만 바뀌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등수를 계산할 때 한 반에 30명이 있으면 그 30명의 각각의 등수는 전부 다 한 번씩 전부 다 자기 자신을 비롯해서 모든 학생들에게 다 비교 판단이 돼야 되기 때문에 범위는 절대 변할 수가 없다. 변하지 않고 누구만 그 범위의 값에서 그 크다 작다 즉 다시 말하면 순위를 구할 수 있는 그 값만 상대적으로 이렇게 변하는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그 셀 주소 중에 상대 주소와 절대 주소에 대한 설명을 아직 개념화 시켜드리지 않았는데요. 이 강좌를 마무리를 하고
다음번 강좌에서 그 강좌를 설명을 드리면서 다시 랭커에 관련된 설명을 다시 한번 되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범위는 변하지 않고 누구만 계속 변하고 있다. 위에 있는 인수값만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석차를 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count blank라는 함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count blank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짐작을 하셨겠지만 자료가 없는 셀의 개수를 구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써드렸지만 자료가 없는 셀의 개수를 구하는 부분이니까 셀 범위로만 입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는 쓰시고 count 그 다음에 blank 그런 다음에 범위를 잡아주시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자료가 없는 부분이 하나다.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되겠죠. 마찬가지 count 그 다음에 blank blank 한 다음에 마찬가지 범위를 잡아주시고 하나 닫고 엔터 치면 이거는 공백이 하나도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는 쓰시고 count blank 그런 다음에 범위를 마찬가지로 잡아주시면 이렇게 값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이 마지막 값도 여러분들이 한번 구해보시면 되는데요. 구해보시면 당연히 값은 블랭크 값이 없기 때문에 count 그런 다음에 범위를 잡아주시면 당연히 0이 값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카운트 블랭크에 관련된 설명이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모드 값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모드 값은 여러분 뭘 나타내는 거냐면 그 빈도수를 나타내는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빈도수, 가장 많이 나오는 수, 채빈수라고 그러죠. 그 값을 찾아내는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드 쓰시고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이 지정 범위 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수가 무엇이냐, 이것이 이제 2라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모드 그런 다음에 범위를 잡아주시고 난 다음에 가로 닫고 엔터 쳐주시면 이것은 이제 그 채빈수가 없기 때문에 값이 없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똑같은 값이 발생된 값이 없기 때문에 이런 오류 메시지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 범위를 잡아주시고 엔터 치시면 여기는 3과 3, 그 다음에 6과 6에서 똑같이 발생된 빈도수가 있는 값이 두 값인데 그럴 때는 먼저 나오는 값이 채빈 값으로 인식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모디 마지막으로요. 범위를 잡아주시고 가로 닫고 엔터 쳐주시면 이것은 채빈 값이 17이 나온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통계 함수, 즉 엑셀에서 사용될 수 있는 모든 함수에 관련된 설명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재무 함수라든지 아니면 정보 함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제가 빠뜨렸는데 가장 많이 사용을 할 수 있는 날짜, 시간 함수, 논리 함수, 데이터베이스 함수, 수학 삼각 함수, 그리고 찾기와 참조 함수, 텍스트 함수, 그리고 이번 강좌 3번의 강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린 통계 함수에 관련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쭉 되짚어 보시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이런 부분들이 엑셀에 좀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런 함수라고 인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함수에 관련된 설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 거고요. 다음번 강좌에서는 엑셀에 관련된 그 기능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또는 표라든지 아니면 차트라든지 아니면 피벗 테이블이라든지 매크로라든지 그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